올해 들어 미국의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대학생을 포섭하려고 운영하는 대학 동아리 명단이 인터넷에 퍼지자 일반 기독교 동아리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과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거듭된 악재에도 노랜딩을 외치며 경기 침체를 미뤄온 미국 경제가 은행 위기라는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펜타닐 위기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이 자국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약물 문제는 미국 내의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의 도발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독일보는 미국 베프티스트 프레스 기사를 인용해 유타와 사우스다코다주를 포함한 5개 주가 어린이 성전환 치료를 금지시켰으며 22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선 이달 초 미 크리스천 포스트는 테이프 리브슨 미시시피 주지사가 지난달 28일 즉각 발효되는 미시시피 실험적 청소년 시술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성전환 치료 금지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 수행 또는 유도를 돕거나 방조하는 고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 해당 치료를 제공한 의사 및 의료 전문가는 의료 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로 인한 피해를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3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아칸소 주의회는 이달 8일 성전환 치료를 받은 미성년자가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성인이 된 후 18년까지로 연장한 새 법안을 사라 어커비 샌더스 주지사에게 발송했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 2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과 의료시술로 인한 사망한 경우에 각각 30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부과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테네시주에서 발효됩니다. 또 엘라베마주 법은 18세 이하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제 사용을 범죄화했으나 주 법원은 2022년 5월에 시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대학생을 포섭하려고 운영하는 대학 동아리 명단이 인터넷에 퍼지자 일반 기독교 동아리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목실에서 공인하는 등 건강한 단체이지만 일부 비기독교인으로부터 JMS 등과 같은 이단 사이비가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라는 오해를 떠나 대학가의 팽배한 반기독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기독교 동아리들은 현 상황의 타겟책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여대는 채플 첫 시간에 동아리 스터디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이단 사이비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숭실대는 2013년부터 교목실 내의 목사와 전도사가 미팅을 진행해 신뢰성 있는 단체라고 판단되면 발급해주는 전도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동아리들은 대학생들과의 친근감을 올리기 위한 사역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교내 기독교 동아리 김지송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사역을 하지만 강의실 전도 사역도 진행할 예정이며 좀 더 다가가기 쉬운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최소 침공 당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 외에도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과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거듭된 악재에도 노랜딩을 외치며 경기 침체를 미뤄온 미국 경제가 은행 위기라는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일간 뉴욕타임스가 유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은행 위기가 본격적인 금융 붕괴로 변모할 태세를 보인다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달 10일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로 주가가 폭락한 지 하루 만에 초고속 파산하면서 금융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소비자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주택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듯 보이는 시점에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 금융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경기 침체 돌입 확률을 낮춰잡는 모습이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고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확산하자 분위기가 180도 반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위기가 진화된다고 해도 미국 경기가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기에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견고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저축과 소득이 증가했고 기업들도 최근 수년간 실적이 좋았던 까닭에 부채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이 직면한 펜타닐 위기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이 자국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약물 문제는 미국 내의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의 도발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이 약물의 오남용으로 미국에서 연간 7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약물을 미국에 들여오는 주범으로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지목되고 있으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펜타닐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17일 오전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겪는 원인에 관해 얘기하면서 미국은 가정붕괴가 심각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 사랑과 우애, 안아주기와 포옹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족의 가치가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멕시코는 가족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펜타닐 남용의 파고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도 그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와 관련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매우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국 시장에서 펜타닐을 판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는 미국의 마약 대응 정책이 실패했다며 멕시코와 미국 양국에서 의료용 펜타닐의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서대호 닥염 대표는 AI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젊은 CEO로 꼽힙니다.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상품을 AI가 실시간으로 추천해 고객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쇼핑몰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솔루션이 닥염의 주요 사업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구적인 AI 빅데이터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2019년 닥염을 창업했습니다. 당연히 성공 가도를 이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 대표는 그 핵심에 교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교회의 울타리에 있었지만 신앙이 견고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천이었죠.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이 칭찬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싫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겼더군요. 코로나19 강타, 기업 매출 급감, 예상치 못한 소송, 믿었던 직원들의 이탈, 건강 악화까지 위기는 엎치고 덮쳤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붙든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사랑의 징계라는 깨달음을 주는 구절입니다. 서 대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지구적 이슈인 챗 GPT에 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불고 있는 챗 GPT 열풍은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앞으로는
현재 전문직이라 불리는 직군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문성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30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 되는 법 등 8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한 서 대표는 기술과 함께 사람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닭염을 이끌고 싶다고 포부를 전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